안녕하세요. 오늘은 2020년 1월 1일 새해입니다. 어제 마지막 2019년을 보내는 날에 저녁 때 올해 좋았던 게 뭐지? 내년에는 뭘 바라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2019년에 좋았었던 거를 생각하다 보니까 결국은 어머니, 저희 엄마, 아빠,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들 함께 있어준 것이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는 여기저기 구석구석 그리고 바로 옆에 이미 있는 복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나의 눈이 더 밝아지기를,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읽어드릴 책은 사람에게 약점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약점이 있는 상태에서 대화를 할 때 그것을 어떻게 얘기를 하면은 오히려 약점이 강점이 되는 수가 있더라고요. 그거를 읽어 드릴게요. 머릿속에 오세유와 아미그달라는 걸핏하면 불쾌 신호를 켜댄다. 머릿속에 오세유와 아미그달라는 걸핏하면 불쾌 신호를 켜댄다. 이렇게 상대의 머릿속에 불쾌 신호가 켜져 있으면 내가 아무리 그럴싸한 말을 해도 먹히지 않는다. 따라서 상대를 설득할 땐 불쾌 신호를 꺼주는 게 최우선이다. 꺼주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불쾌한 방법을 바라보는 것, 즉 외면하지 않고 따뜻하게 인정해 주는 것이다. 상대를 설득할 때 불쾌 신호를 꺼주는 게 최우선이다. 꺼주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불쾌한 감정을 바라보는 것, 즉 외면하지 않고 따뜻하게 인정해 주는 것이다. 이것이 모든 설득의 핵심 원리다. 이를 이용하면 구제불능의 위기 상황도 단숨에 멋진 기회로 반전시킬 수 있다. 학생들에게 강의했던 내용 중 일부를 소개한다. 어느 날 한 여학생이 들어오자 스스럼 없이 넋두리부터 늘어놓았다. 선생님, 입사시험에서 또 떨어졌어요. 벌써 7번째예요. 그녀만 떨어진 게 아니었다. 대부분 학생들이 벌써 몇 차례씩 고배를 마셨다. 그해 웬만한 대기업의 취업 경쟁률은 1000대 1이 넘는 곳이 많았다. 불과 10명의 신입사원을 뽑는 방송사에도 시험을 쳤지만 지원자가 9,000명 넘게 몰려들었다. 여학생이 주저주저 물었다. 선생님, 2학년 때 제 점수가 엉망이에요. 대부분 C 아니면 B거든요. 면접관이 왜 성적이 그리 나쁘냐고 물으면 뭐라고 해야죠? 정말 큰일이 아닐 수 없었다. 면접 시험 때마다 면접관들이 2학년 때 점수를 문제 삼으니 취직이 될 리 없었다. 학점이 뭐 그리 대수인가? 하는 안이한 생각으로 동아리 활동에만 매달렸던 게 후회 막급이었다. 학생들에게 어떻게 그런 위기에서 벗어나겠느냐고 물었더니 대개 이런 식의 답변을 했다. 아버님 병구안 때문에 성적이 나빴다고 하면 어떨까요? 학비를 벌려고 파트타임 일하느라 공부를 못했다고 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런 핑계에 면접관이 넘어갈까? 면접관이 성적을 따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면접관의 오세유와는 성적이 저렇게 나쁘다니 불성실한 학생 아니야? 하는 의구심으로 빨간불을 켜놓고 있다. 이 빨간불을 꺼놓지 않고 구구하게 설명해봐야 면접관의 귀에는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제 점수가 나빠서 우려되시죠? 사실 저 자신도 그런 걱정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먼저 아미그달라를 달래줘야 한다. 제 점수가 나빠서 우려되시죠? 사실 저 자신도 그런 걱정 많이 했습니다. 이 간단한 한마디로 빨간불이 꺼진다. 그런 다음 성적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언급하라. 그런 다음 성적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언급하라. 솔직히 분명한 인생 목표를 세우지 못하고 한동안 방황했습니다. 대학 공부도 피상적으로 보였죠. 그래서 대신 많은 책을 읽으며 생각을 거듭했습니다. 그 결과 인생 목표가 뚜렷해지고 더욱 강한 내가 될 수 있었어요. 학교 점수는 나빴지만 내면은 가득 차올랐죠.
그 방황기가 없었다면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현재의 나는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이런 말을 듣고 누군들 깊은 인상을 받지 않을 수 있겠는가. 치명적인 약점이 강점으로 둔갑하는 순간이다. 번번이 고배를 마치던 여학생은 정말 그 방법으로 다행히 다음 면접 시험을 무사히 통과했다. 머릿속의 옷의 유화는 이처럼 단순하다. 이번엔 당신이 한 작은 회사의 사장이라고 가정해보자. 출장을 보냈던 두 직원이 아주 흡사한 사고를 일으켰다. 첫째 직원은 돌아와 이렇게 인사를 한다. 사장님, 걱정 많으셨죠? 다행히 잘 해결됐습니다. 둘째 직원은 첫 마디만 약간 다르다. 사장님, 걱정 마세요. 다행히 잘 해결됐습니다. 그 말이 그 말처럼 들린다. 하지만 당신의 무의식 속에는 두 직원에 대한 평가가 판이하게 갈린다. 첫째 직원에 대한 신뢰가 급상승하게 된다. 왜 그럴까? 직원이 사고를 내면 당신의 아미그달라에는 불쾌 신호가 켜진다. 걱정 많으셨죠? 라는 한마디는 그 불쾌한 감정을 바라보고 인정해 주는 말이다. 불쾌감이 싹 지워지고 상대에 대한 호감이 솟아오른다. 반면 걱정 마세요 라는 말은 불쾌감의 존재를 부정한다. 아미그달라의 불쾌 신호가 여전히 켜져 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별 생각 없이 툭툭 내뱉는 간단한 말 한마디의 작은 차이가 우리에 대한 평가나 인상을 결정짓고 나아가 인생까지 가를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일상에서 별 생각 없이 툭툭 내뱉는 간단한 말 한마디의 작은 차이가 우리에 대한 평가나 인상을 결정짓고 나아가 인생까지 가를 수 있는 것이다. 아직 설마 하는 생각이 남아있는가? 미국 유타 대학의 워너 교수는 학생들이 강의실 쓰레기통에 빈 깡통을 함부로 버리는 걸 보고 이런 실험을 해보았다. 먼저 강의실 쓰레기통에 스티커를 붙여보았다. 빈 깡통은 버리지 마세요. 1층 입구에 재활용 쓰레기통에 버리세요. 하지만 고분고분 응하는 학생은 고작 40%에 불과했다. 그래서 스티커에 딱 한 문장을 덧붙여 보았다. 빈 깡통은 버리지 마세요. 1층 입구에 재활용 쓰레기통에 버리세요. 귀찮겠지만 중요한 일입니다. 귀찮겠지만 중요한 일입니다. 그랬더니 학생들의 재활용 참여율이 무려 80%로 껑충 뛰어올랐다. 왜 그랬을까? 학생들이 빈 깡통을 재활용하려면 일부러 1층 입구까지 가야 한다. 그들의 아미그달라는 1층에 버리라는 명령식 문장에 불쾌 신호를 켠다. 워너 교수는 이 불쾌감의 존재를 하나의 문장으로 인정해주고 어루만져 주었다. 불쾌 신호가 꺼지니 마음이 열렸고 그러다 보니 자연히 재활용 참여율이 높아질 수밖에. 나는 언젠가 입사시험 면접관으로 들어갔던 적이 있다. 많은 지원자들 가운데 지금도 기억에 남는 사람이 있다. 그녀는 누가 봐도 외모가 많이 뒤진다는 평가를 받을 게 뻔했다. 면접관들의 아미그달라는 저런 얼굴로 감히? 라는 불쾌 신호를 켜두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당당하게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다. 제 첫인상을 보시고 실망하셨죠? 저런 얼굴로 어떻게 감히 방송국에 지원하나 하고요. 첫인상은 타고난 거라 저도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끝인상만큼은 책임질 수 있습니다. 노력으로 할 수 있는 일, 뒷바라지가 필요한 일, 끝인상을 책임질 만한 일은 무조건 자신 있습니다. 나는 속으로 감동했다. 그녀는 그 몇 마디로 면접관들의 불쾌 신호를 일거에 꺼버렸다. 그런 다음 자신의 외적인 약점을 상쇄시키고도 남는 내적인 장점을 언급했다. 자신의 외적인 약점을 상쇄시키고도 남는 내적인 장점을 언급했다. 이것이 약점을 장점으로 뒤바꿔 놓는 마술이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녀는 당당히 합격했고 지금도 그 부서에서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약점은 숨기려 들면 오히려 더 커 보인다. 약점은 숨기려 들면 오히려 더 커 보인다. 반면 스스로 드러내면 솔직해 보일 뿐 아니라 강점으로 둔갑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약점을 보완해주는
관련된 장점을 언급해 줘야 한다. 약점은 숨기려 들면 오히려 더 커 보인다. 반면 스스로 드러내면 솔직해 보일 뿐 아니라 강점으로 둔갑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약점을 보완해주는 관련된 장점을 언급해 주어야 한다.